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300조 규모의 국가 첨단 산단 후보지 지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난 3월 15일 우리 용인 남사 이동읍 215만 평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해 한 9월경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또 대통령실 쪽과 쭉 극비리에 네,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성사시킨 것이고요. 우리 용인이 4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기흥 쪽에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시작이 됐고, 삼성전자가 미국에도 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용인에 300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직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용인 특례시도 그렇고요. 반도체 산업은 더욱더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국가 산단을 조성을 하겠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각종 행정 절차,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앞당겨서 계획보다 저는 1년 먼저 2025년 말에 착공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극비리에 진행이 됐고 설레셨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그런 커다란 사업인데 상당히 두근거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1년 더 좀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일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삼성전자 사장들과 이렇게 만나는데요. 전력 문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용수 문제도 확보해야 되고 우리 용인이 해야 할 각종 행정 절차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그 215만 평 안에 있는 주민들과 기업이 있습니다. 한 110여 가구 70여 개 기업, 보상과 이주 대책도 잘 마련을 해야 되고, 이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면 삼성전자 5개 팹에다가 공장에 15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주 근로자가 한 5만여 명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배후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도 대폭 확충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돼서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후 도시 그리고 또 교통망은 사실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인데요. 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에게 만나서 또 이 얘기도 했고 원 장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잘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 논의를 벌써 많이 해왔고요. 화성 양감 쪽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용인의 남사, 이동, 온삼, 백암, 그러니까 용인 남쪽으로 용인을 동서로 이렇게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을 해서 중부고속도로 안성 일죽 쪽까지 잇는 이런 노선을 일단 그려놨고요. 또 하나 다른 노선은 민간이 제안한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한데 종점이 약간 안성 쪽으로 내려가는 그것도 있고요. 둘 다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반도체 고속도로가 건설이 돼야 이 각종 물류가 원활해지고 또 거기서 일할 근로자들이 교통 편의를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건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사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오산이나 기흥 쪽에서 좀 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좁은 길로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반도체 고속도로와 함께 또 용인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교통 이슈가 바로 경강선 연장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처인구의 시민들이 경강선을 이제 경기도 광주 삼동 지역에서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잇는 그래서 남사 쪽까지 내려가는
경강선 연장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소망을 밝히고 있고요. 시장으로서 그걸 꼭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국가 산단 발표 다음 날 3월 16일 경기도 우리 광주시장하고 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강선 연장을 서로 힘을 합쳐보자. 방세현 시장님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도 공동으로 발주를 이제 예. 한 상황이고 수지 지역은 지하철 3호선을 예. 서울의 수서역에서 성남을 거쳐서 우리 용인 수지 지역, 그 다음에 수원의 광교 쪽, 그리고 화성의 봉담 쪽까지 네. 연결하는 이 노력을 저를 비롯해서 성남시장, 수원시장, 화성시장이 예. 공동으로 기울이고 있고 네. 이 노력도 더 배가가 돼야 되고 우리 4개 시가 공동 영역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 네. 제가 주선을 해서 오세훈 시장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오 시장도 그 영역 결과 잘 지켜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이 문제도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과거 화성이 빠진 상황에서 이거를 용인, 성남, 수원이 연장하려고 했는데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는데 네. 일단 그거를 거의 사실은 잘 안 되는 걸 살려놓은 상황인데요. 예. 차량기지 문제는 잘 이제 해결이 될 테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보다 노력을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용인시 또 해묵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고기교 지방도 315호선 뭐 교통 문제, 조합 내 갈등 때문에 입주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 등이 있는데 어쨌든 물꼬는 좀 튼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은 보라동 민속촌에서 나오는 네네. 길이 너무 막히는데 예. 경부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길을 연결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걸 차라리 다리를 놓고 위로 넘어가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우리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설득을 해서 지하도로 개정 지침을 바꿔서 지하도로로 가도록 했습니다. 예. 이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건설 비용도 한 뭐 200억 가량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LH가 부담을 하도록 했고요. 네. 플랫폼 시티 개발 이익이 몇 천억이 될 텐데 이재명 경기지사 때 이거 경기도 균형 발전 기금으로 좀 쓰는 게 어떠냐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쓸 수 있다는 이런 예, 소문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용인 시민들은 용인 개발해서 왜 딴 데 쓰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하고 네. 경기도시주택공사 설득을 해서 플랫폼 시티 개발 이익은 용인에 재투자한다. 이걸 명문화해서 경기도 의회까지 다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삼가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어놓고 2년 넘게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아파트 입주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진출입로 예. 이 대체 도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도 해결이 된 셈입니다. 네, 시장님 취임하시고 1년 만에 지금 해묵은 현안들이 술술 풀리는 것들이 있어서 네, 네. 용인 시민들은 좀 체감하는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난제인데 이건 시장이 또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네. 힘과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돌파구를 마련하니까 박수를 보내고 계시고 예. 동천동의 고기교 문제도 성남의 그 대장동 쪽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네. 그동안 좀 용인과 성남이 호흡을 맞추지 못했는데 제가 예. 취임한 이후에 또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한 네. 이후에 저희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문제도 이제 해결을 했고 공사를 통해서 확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돌파구는 잘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일 시장님 보면 뭐 국회의원도 경험하셨지만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핫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탄소 중립, 어린이 교통안전, 마약 퇴치 이런 문제를 SNS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네. 이제는 뭐 아무리 지도자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예.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오히려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시민들께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편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문하는 게 이 시민과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좀 하자. 네. 우리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1년 성과와 변화 있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더 생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1년처럼 예.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공직자들,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돌파구를 열었지만 아직 완결이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완결도 잘 해야 되고, 예컨대 경강선 네.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또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뭐 이런 큰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거는 공직자들, 시민들과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도 제가 영입을 했고, 네. 박세리 선수도 영입해서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내놓을 생각이고, 시장으로서 또 주력하는 것은 생활 밀착형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도 제설은 잘 됐지만 인도가 제설 안 됐길래 제가 인도를 제설했습니다. 인도 제설기 9대 도입을 했고, 오늘은 친환경 전기 수레, 환경 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이 손수레로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힘든데 전기 충전을 해가지고 전동 수레를 도입을 해서 청소하는데 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도 도입을 했습니다. 한 대 2억 1천만 원 하는데 3대 도입해서 대형 청소차들이 못 들어가는 작은 골목길을 친환경 전기 노면 청소차가 아주 깨끗하게 물로 닦고 또 쓰레기를 다 흡수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인 시민 여러분,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존경하는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많은 행정을 펴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활동하시고 또 시청자들께서 용인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좀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언제든 시장실 또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즉각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